두드러기의 원인이 얼마나 다양하냐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흔한 증상이라고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춥죠. 요즘처럼 날씨가 추울 때 밖에서 좀 오들오들 떨면서 오래 있다가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면 온몸이 막 간지럽고 부어오르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열심히 막 운동을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했는데 갑자기 막 온몸이 간지럽고 피부에 오돌토돌 올라오는 이런 증상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자, 알러지나 두드러기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 이상 누구나 경험해보는 일일 텐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도 두드러기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두드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두드러기는 일반적으로 심한 가려움증과 함께 피부가 좀 부분적으로 부어오르는 증상이 동반이 되죠. 알러지 반응의 일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물질, 즉 항원을 알면 이 항원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이 두드러기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급성 두드러기의 절반인 50%, 만성 두드러기는 무려 70%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해요. 특히 급성 두드러기는 주로 약물이나 음식처럼 원인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는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발생을 한다라고들 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자, 두드러기의 원인이 얼마나 다양하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 말고도요. 압박, 진동, 태양광선이나 찬 온도나 찬 음식, 급격한 온도 변화, 심지어는 운동이나 국소적인 연료 출가 같은 이런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약물 중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아스피린이나 소염 진통제, 항생제 같은 약물이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식품 첨가제나 꽃가루 같은 흡입성 항원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염, 임신, 또 다른 피부질환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원인이 되기도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서는요, 수면 패턴의 변화, 또 스트레스, 몸무게의 변화 같은 것들도 두드러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거든요. 자, 이렇게나 다양하다 보니까 두드러기의 특정한 원인을 찾기가 힘든 이유, 이해도 가시죠? 하지만 우리가 두드러기의 원인을 못 찾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 황원을 피하는 회피요법이 가장 첫 번째이긴 하지만 이런 회피요법을 못한다고 해도 가려움증이나 부종 같은 불편한 증상은 약으로 충분히 완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두드러기의 1차 치료 약물은 졸림 부작용이 없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예요. 대부분의 두드러기는요, 원인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항히스타민제에 공통적으로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증상이 비교적 빨리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좋아진다고 바로 약을 끊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것보다는 충분한 기간 복용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나 만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요, 두드러기의 증상이 완전히 조절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용량의 항히스타민제를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규칙적으로 복용을 하는 게 잦은 재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 두드러기가 좀 급성으로 빠르게 악화가 된다, 그래서 빠른 증상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항히스타민제 말고도 한 일주일 이내로 단기간 스테로이드제를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로 조절이 되지 않는 심한 두드러기는 주로는 면역 억제 요법을 씁니다. 그래서 류코트리엔 억제제나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면역 억제제, 또 이뮤노글로불린 E에 대한 단일 크론 항체 같은 치료들도 고려를 할 수도 있죠. 자, 두드러기가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은 좀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주로는 얼굴 부위에 안면 부종이 동반이 되는데 눈 주위나 입술이 퉁퉁 붓는 혈관 부종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가끔씩은 피부 증상으로 끝나지 않고 복통이나 메스꺼움,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좀 더 위험한 사인이 있어요. 쉰 목소리, 호흡곤란 같은 호흡기 증상이 동반이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로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병원으로 가시거나 119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반적인 두드러기는 이렇게 양상과 치료 방법까지도 배워봤는데요. 이것 말고도요, 우리가 두드러기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좀 독특한 두드러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한랭 두드러기예요. 이 한랭 두드러기는 말 그대로 피부가 차가운 공기나 또는 차가운 물질에 노출이 됐을 때 발생하는 두드러기를 말하는데요. 피부가 이렇게 찬 공기나 찬물 같은 것들에 노출이 됐을 때 붉게 부풀어 오르고 극심한 가려움증이 느껴져요. 근데 특징적인 건 찬 공기나 찬물질에 노출된 직후가 아니라요. 이렇게 차게 노출이 됐다가 피부가 다시 따뜻해질 때 주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 가을철이나 온도가 아주 낮은 겨울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때 밖에보다는 따뜻한 실내로 들어왔을 때 가려움증이 심하다면 그때는 한랭 두드러기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수영이나 냉수욕 같은 걸 했을 때, 그러니까 전신이 갑자기 찬물에 노출이 됐을 때 호흡곤란이나 쇼크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찬데 잠깐 가서 간지러운 거지 라고 흔한 증상이라고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평소에는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죠. 너무 덥지 않게 20도 내외의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여기에 더불어 습도도 잘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습도도 40% 이상이 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름철에도 또 지나치게 에어컨을 트는 건 좋지 않겠죠. 또 한랭 두드러기가 좀 의심이 된다 라고 하시면 한여름이라고 하더라도 찬물 샤워나 찬물에서 수영하는 건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직접적으로 추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옷차림도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 다른 독특한 두드러기가 있어요. 바로 콜린성 두드러기인데요. 자, 이 콜린성 두드러기는 주로 운동 후나 음주,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유발이 돼요. 공통점 찾으셨나요? 바로 심부 체온이 상승되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 몸에서 이제 외부 온도가 아니라 심부 체온 자체가 상승이 될 때 발생하는 두드러기라는 뜻인데요. 이 콜린성 두드러기는 일반적인 두드러기보다 피부 병변의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대부분은 1에서 2mm 정도의 굉장히 좁쌀 같은 병변들이 여러 개가 발생을 하고요. 가려움증보다는 따가운 통증을 느낀다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심한 경우에는 전신에 땀이나 복통, 현기증과 같은 전신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콜린성 두드러기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체온을 조절하는 피부 교감신경계에 오작동이 일어나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역시나 두드러기다 보니까 악화인자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체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을 좀 회피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과도한 운동을 하시거나 뜨거운 물 목욕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또 일반적으로는 한두 시간 이내에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지 않으시다면 이제 올라왔던 해당 부위에 가볍게 냉찜질을 좀 시행하시거나 아니면 긁으시는 것보다 이렇게 가볍게 두드려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피부를 차갑게 하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신경 매체들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려움증을 좀 완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냉찜질도 좋고요. 아니면 바디로션 같은 것들을 냉장고에 좀 넣어서 차갑게 해서 가려울 때 바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또 간지럽다고 피부를 막 긁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피부를 심하게 긁다 보면 피부 장벽에 손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세균과 같은 2차 감염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간지럽다고 해도 마구마구 긁으시는 것보다는 병변 주변부를 좀 차갑게 두드려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더 좋겠죠. 물론 이런 독특한 두드러기들도요, 증상이 심할 때는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감을 느낄 정도로 증상이 심하다면 병원에서 진료 받으시고 약 처방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어떠세요? 생각보다 이 두드러기 종류도 다양하고 증상도 다양하죠. 자, 두드러기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어떠한 자극에서도 생길 수 있는 것인 만큼 이 두드러기에 대한 간단한 증상들, 또 간단한 처치 방법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계시면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